네, 안녕하세요. 2025년 첫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국내 증시는 우호적이지 않은 환율과 금리 환경이 이어진 가운데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소폭이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외국인이 오후 들어 현선물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재차 하락 전환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를 비롯한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치 불안으로 지난주 1480원 선을 넘어섰던 달러원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1470원 선에서 등락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연간으로는 코스피가 10% 가까이, 코스닥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2023년의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고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2024년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포합에 그쳤지만 연간 및 월간으로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랠리에서 소외된 영향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이어졌고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말 증시를 이끌어갈 상승 동력이 부재했습니다. M7은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 34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 내 최대폭 상승 종목으로 등극했고 반면 인텔은 6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에 하락했는데 연간으로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상승했고 유로스탁스 600은 연간 5.9%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지수 리밸런싱을 주시하는 가운데 관망세가 나타났고 달러는 국채금리 상승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말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올해 나스닥이 28%대, S&P 500이 23%대, 그리고 다우가 12%대 등 연간 성과는 기록적이었습니다. 반면 국내는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해 빠른 투심 회복 기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0시에 개장하고 3시 반에 폐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1월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이윤택입니다. 1월 주식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로 상향합니다. 정치 혼란이나 트럼프 취임 그리고 수급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가격 매력도 고려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AI 버블은 긴축이 취약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따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다만 긴축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버블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블 장세를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버블 장세는 긴축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FOMC와 같이 긴축 우려가 나타날 때마다 증시의 하락세가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긴축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소프트 AI 버블이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봄에는 오히려 위험소호도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저희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B2C 사이클의 반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사이클 디커플링을 이해하면은 버블의 형성과 붕괴 시점까지도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면요. 한국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정치적, 사회적 이슈, 그리고 트럼프 정책, 그리고 수급 등의 이동들이 쉽게 주가를 반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 국면에서의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고점 대비 25% 이상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PER 6배, PBR 0.6배 하회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외 정치적인 혼란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과매도권으로 매력이 이제 점차 고려할 수 있는 레벨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말 연간 전망에서부터 소프트 AI를 중심으로 한 버블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긴축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준 등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버블이 대형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성과가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수 전체가 크게 오르다기보다는 업종별 순환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통화 정책이 추세적 긴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농심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농심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농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기존 대비 4% 상향했습니다. 신라면 툰바 글로벌 출시와 강달러 환경 속 해외 사업 비중 확대를 반영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7%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요인입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5.2배입니다. 농심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9,060억 원, 영업이익은 16.7% 증가한 454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월마트 매대 이동 그리고 이 공장 신규 라인 가동으로 미국 법인 매출액이 14.7%, 영업이익이 25.4% 성장할 전망입니다. 별도 매출액은 라면 성수기 효과와 신라면 툰바 신제품 판매 호조로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신라면 툰바는 글로벌 지역에 출시될 예정으로 미주 지역 중심의 실적 기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북미에서는 라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남미 지역에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2025년 유베이와의 협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 채널에 집중하고 판촉비, 물류비 등 제반 비용 집행이 줄어들면서 중국 법인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 10.8%까지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4% 상향을 합니다. 배경으로는 신라면 툰바 글로벌 출시와 강달러 환경 속의 해외 사업 비중 확대를 반영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이제 주된 배경이고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영업이익은 역시 454억 원으로 16.7% 증가로 컨센서스를 4.4%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유베이와의 협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RFHIC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RFHC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13%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주가 대비 상승 의력 7%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62억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수준입니다. 통신 장비 쪽 매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방산 쪽 매출 비중이 높게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역성장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큰 폭의 실적 개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실적은 영업이익 162%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업황 부진 때문에 신사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사 향 매출 발생 시점 수년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민간 통신사들에게 할당해서 관련 투자 발생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통신 트래픽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현재 수년되고 있는 전송망 투자가 재개될 수 있어 관련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RFHIC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14,000원으로 13% 하향을 합니다.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배경은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5G 관련 투자로 인해서 통신 장비 사업 수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로 추정이 됩니다. 통신장비 매출은 지지부진하지만은 방산 관련 매출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주파석 대역 민간 통신사들에게 할당 관련 투자는 좀 발생할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견제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AI 활성화로 트래픽 증가는 향후 RFHIC의 실적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SBS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SBS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19% 상향 조정합니다. 넷플릭스 계약 통해서 컨텐츠 판매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희망퇴직 등 비용 효율화 통해서 고정비 축소하고 그리고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출연료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23%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는 PER 15배 적용했는데 기존에는 레거시 업체로서 디스카운트 받았는데 더 이상 이제 디스카운트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고 수요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다소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파트너십 효과는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는 2025년부터 월화 드라마 방영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드라마 방영하는 게 저희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으로 트는 것 말고 이제 OTT로 판매를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B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19% 상향합니다. 배경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 계약으로 인한 콘텐츠 판매 확대, 두 번째는 희망퇴직 등으로 비용 효율화를 통한 고정비 축소, 세 번째는 높아진 협상력을 활용한 출연료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BS는 그동안 중단했던 월화 드라마 방영을 올해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이는 제작비를 보전함과 동시에 매출액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